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진짜 한희 씨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저희가 실제로 뵌 건 처음인가? 처음 뵙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고 가면서는 저도 멀리서 네. 이한이다 한 적은 있었는데 뭘또 이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한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왜 발음? 아니 그 작년 6월에 또 경사가 있었죠. 네네. 예, 우리 또 저 예쁜 따님이.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아유 우리 또 아이의 이름을 여쭤봐도 아리예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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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이쁘다 아리. 아리가 뭐 아리랑의 아리도 있고, 있고. 맞네. 우리나라 말로 화이팅이라는 게 아리아리 떵 힘내 이런 뜻이 있고, 네, 그리고 자기를 깊게 통찰한다 이런 뜻도 있고. 아리. 스스로와 자자 써서 네, 아 네, 써서 네. 이치리자에서 네, 맞아요. 육아 때문에 좀 어떻습니까? 정신 없죠? 네,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선배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이고, 네. 아니 그 소문에 의하면 새벽까지 춤을 추시다가 출산하는 또. 춤을 이것도 추시다가요? 뭐예요? 네, 아니 그게 제가 예정일이 원래 40주가 예정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40주 한 4일이 됐는데도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오. 내려올 생각이 없어. 그냥 너무 짱짱하게 위에 탁 올라붙어 있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2시까지 춤을 진짜 이렇게 작정하고 한 4, 5시간을 무슨 춤 추셨어요? 그냥 뭐 있잖아요, 선배님. 그게 막 그냥 뭐 있잖아요. BTS 노래 딱 틀어놓고 그냥 와 그냥 있는 대로 막 배를 막 그냥 막 아이가 흔들면서 조금 이렇게 좀 내려와야 출산이. 네 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흥에 막 못 이겨가지고 본인 배를. 네. 아니 사실 임신 당시에 이제 한희 씨가 만삭 화보를 좀 찍어갖고 또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자 사진을 공개합니다. 짜잔. 아.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배가. 예. 저는 사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있었거든요. 공백이나 그런 것들이 부담도 사실 있었었고. 근데 내가 문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보다 더 완성도 있는 일을 한 인간을 뱃속에 품어서 완전히 내보내는 일을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하기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넘사벽으로 연기를 잘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거 진짜 좀 겸손하게 겸허히 이 작업에 좀 충실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희 씨가 이제 영화 유령으로 컴백을 하는데 네. 이거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영화 유령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항일 조직 그 스파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령이라고 불리던 그 스파이 조직 5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 호텔에 갇혀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공작도 하고. 네. 언뜻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관심 있어하고 늘 재밌어하는 스토리 라인이에요. 쫄깃쫄깃한 거 건 굉장히 좋아하죠. 쫄깃쫄깃. 저는 쫄깃쫄깃함을 찾아다니는 네. 사람이에요. 끝까지 쫄깃. 저는 그런 쫄깃함. 계속 몰입이 되는. 네. 아니 그저 이한희 씨를 오늘 모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오늘 주제가 빼앗긴 인재. 네네네. 그러니까 한희 씨야말로 연예계에 빼앗긴 국악 인재 아니죠? 그렇죠. 아이고. 네. 원래 전공이 이제 국악이셨잖아요. 네. 검은고 가야금. 가야금. 아니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아니 이제 한희 씨 가족이 일단 국악 패밀리예요. 네네. 언니도 가야금 연주자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남동생은 대금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인간문화재시잖아요. 네. 이야. 야,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국악 가문인데 이 가족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네. 좀 이렇게 부담되지 않았습니까? 버거운 유년기를 보냈죠. 왜냐면 딱 들어도 아, 그런 그럴 것 느낌이에요. 같아요. 네. 그러나 고급지다. 버거운 유년기. 어린 저에게 조금 예. 버거웠어요. 뭐가 그렇게 버거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입학할 때 저를 구경을 왔었어요. 교수님 뭐 딸이 입학을 했다. 누구 동생이 입학을 했다. 했대더라. 그리고 저를 이제 구경을 오는 부담스러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자유로운 사실 영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채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맞이를 했었죠. 그러니까 구경 오셨던 분들이 그래 얼마나 예. 우리 인간문화재 우리 그 네, 많은 실망감을 또 안겨드리고 자녀가 네. 와서 네. 가야금을 키는 순간 실망들을 좀 하셨어요. 네. 아무리 잘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항상 있는 느낌? 네, 그거는 너무나 넘사벽인 두 벽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거를 넘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이 저 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렇잖아요. 늘 비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쵸. 어머님과 비교를 당하고. 또 언니랑 항상 비교를 그랬어요. 나눠. 예. 우리 그 한희 씨가 가수가 되려고 오디션을 아니 YG에서 박범 씨와 공민지 씨하고 1년 반 동안 2NE1 연습생으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2NE1을 아니 YG에 있었어요? YG에 있었어요. 네. 제가 대학원을 딱 붙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생활도 영위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하고 수업 듣고 오후에 가서 춤추고 연습하고 새벽까지 연습을 하다가 조금 쪽잠을 자고 다시 새벽에 나가서 이제 계속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대학원생으로 되게 조신하게 있고 이제 오후가 되고 새벽이 되면 이제 밤에 피는 꽃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 당시에 뭘 연습을 하셨어요? 키아라 곡이었나? 그 웨이브나 뭐 이렇게 하는 항상 그 연습 곡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티아라 뭐 롤리 지금도 뭐 롤리폴립니까? 아니면 뭡니까? 느낌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티아라 느낌이 잠깐만 티아라? 티아라 뭐였지? 아니 키아라가 저 시아란가 데이 바이 데이 아니고 아니 아 저희도 같이 한번 그냥 아 네. 아 갑자기? 역시 내리 내려온다. 내리 내려온다. 아니 근데 이건 확실히. 아니 잠깐만 한희 씨 이건 이거 아, 모르겠어요. 아니 저 YG 연습생 아니에요, 출신인데 아니에요. 아 이거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다리 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심심다고 했는데. 롤리폴리 아유 죄송해요. 아니 연습생 아, 빨리 안 돼요. 출신이었는데 그럼 일어나신 김에 YG 때 배웠던 웨이브가 뭐예요? YG 뭐예요 그거 뭐 예. 아니 그 왜 처음 연습생하면은 분절 이렇게 꺾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와와와와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첫 데뷔작이 뮤지컬이에요. 네. 아. 또 영역을 바로 또 다른 영역으로. 아니 근데 이거를 하다가 갑자기 미국 유학길에 올라요? 네, 제가 그때 사실은 제 쇼크를 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공연을 누구보다 좋아했고 즐겼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연기자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발가벗은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냥 말을 하기 때문에 연기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노래를 하면 하지만 가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트레이닝을 내가 너무나 간과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악기를 했으니까 그게 더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연기를 할 거면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나이가 누군지 너무 다 알고 무대에서도 관객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자. 조용히 이렇게 내가 혼자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저기 이한희 씨 부모님은 아니시고 갑자기 이 얘기를 했다면 너 도대체 뭐 하려고?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거죠. 네 맞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은 아니 너 도대체 항상 뭐 하려고 그러... 이게 뭔가 그리고 미스 코리아라는 것이 배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뭔가 항상 그게 예. 예. 맞아요. 그거를 배우로서 넘어야 되는 게 저의 숙제인데 그게 또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넘어지지가 않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시기에 한희 씨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 영화 침묵. 네. 언니가 부탁했어 아빠한테 볼 수 없냐고. 미안하다 그렇게 싫었다면. 당시 상대 역이었던 배우 최민식 씨는 한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엔 선입견도 있었다. 첫 촬영에 요트 장면을 찍었는데 그동안 그에게 알량한 선입견을 가진 것에 반성을 했다. 세상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친구였고 상대 역으로 믿음직스러웠다. 근데 이런 게 참 멋있어요. 처음엔 나도 선입견이 있었다.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솔직하게. 예. 감독님이 저를 너무 많이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진짜 어려울 때 너 할 수 있어. 너 배우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널 믿고 보내는 거야. 예, 그게
정말 내가 정말 뼈를 갈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열심히 하세요. 이 말보다 너무 그게 제가 여기서 연기하고 모니터를 여기를 보고 계시지만 연결돼 있다는 그 느낌.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처음 받은 것 같아요. 항상 현장에 나가면 야! 너 연기 똑바로 해!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네. 야, 연습 안 했냐? 네. 다시 해봐. 야, 너 같은 게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다가 와, 진짜 너무 이런 거구나. 그런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 그 생각을. 조셉 이런 거 좀 적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이거 좀 고급진 표현이잖아. 조셉 이런 걸 배워. 아이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아이고. 저도 이제 항상 좋은 글귀 있으면 어디 가서 써먹어요. 야, 모여봐. 너 믿음 알지? 이게 자유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가. 들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후배들한테 전 얘기를. 너무 좋아요. 좀 그럴싸해요. 소개를 드릴게요. 둘이 합쳐 IQ만 300,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 듀오이자 이과의 머리와 문과의 심장을 가진 밴드 페퍼톤스의 이장원, 신재평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데뷔로 횟수로 이제 19년 차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성이 되신 겁니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과가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친해졌는데 무슨 과죠? 전산학과, 카이스트 컴퓨터공학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야, 이 두 분이 19살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어요. 조기 입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과학고에서 2년 수료하고 입학을 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1년을 건너뛴 거죠, 이제 두 분 다. 그렇죠. 야, 두 분이 이제 학교에서는 좀 약간 라이벌 관계였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각자 학교 가요제에 속해 있는 팀들도 있었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들만의 리그긴 한데 가요제라고 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대상을 확신하고 있었던 되게 거만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이제 데이라는 어떤 DAY 데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아. 그때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급조된 팀이 하나. 근데 팀 이름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였어요? 삼각 주먹밥과 곤약 젤리들이요. 팀 이름이 왜 이렇게 지은 겁니까? 제가 그 가요제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악기를 사야겠는데 그거를 이제 아껴야만 악기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삼각 주먹김밥이 500~6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끼를 이걸 먹으면서 곤약 jel리로 후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팀이기 때문에. 악기를 사서 나왔기 때문에 삼각 주먹밥과 곤약 젤리들이라고 지어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재평 씨네가 그 당시에 2등을 하고 우리 그 장원 씨가 1등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아예 꼬셔서 이제 같이 하자. 네, 같이 이제 하자.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스타일이 저희가 이제 좀 모아온 그 판넬이 있어요. 한번 네. 잠깐 볼까요? 야, 올 체크입니다. 야, 완전 체크예요. 그냥 온통 체크. Check it out. Check my sound. 아 좋다. 머리를 이렇게 하신 적도 있네요. Check 우리 그 재평 씨 머리에 쓰신 거 뭐예요? check my sound. 이것도 체크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Check it out. Check my sound. Check it out. Check my sound. 그 이과생들이 좀 체크 셔츠를 많이 입는다는 거 좀 공감이 좀 되세요? 어떠세요? 그게 멋을 부리는 거거든요, 사실 체크 셔츠를 입는다. 왜 그게 멋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가장 덜 밋밋하고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색깔도 다양하게 2가지 색깔 섞여 있고. 근데 이제 딱 그러니까 이렇게 내 나름의 멋이다 그건. 근데 오어열이 딱 맞고 이렇게 행렬 얘기도 했지만 약간 예, 딱 그런 거에 부합하는. 격자무늬 딱 이렇게 정돈이 돼. 네, 그리고 네모칸이 몇 개 있는지 알면 이 사람 덩치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면적을 그 체크로 면적을 구한다고요? 이 농담입니다. 거짓말. 무슨 그런 농담을 해요? 난 진짜인 줄 알았잖아. 아니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요. 이게 저작권료가 좀 꽤 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페퍼톤스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좀 너무 질문이 직접적이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다른 직업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아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직업 두 개다. 워낙에도 뭐, 얼마든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페파톤스는 과연 어떻게 살까? 이거 좀 나온 김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는 게 저희들이 다예요. 그래서 뭐 공연, 공연 수입 일단 뭐 일단 방송 출연, 방송 출연, 예.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이게 사실 저작권 수입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고요. 네. 뭐 요새 뭐 이렇게 방송에서 저작권 수입 공개하시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그 정도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페퍼톤스 음악을 막 듣는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 마니아 분들 있어요. 페파톤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있어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덕분에 계속 저희들이 이 밴드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 행사도 뭐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는 못합니다. 좀 물어다 주세요. 저희 열심히 할게요. 준비돼 있는데 연습 다 돼 아니 있는데 지금 무슨 제가 제비도 아니고 박씨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할 준비 돼 있으니까 불러만 주십시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좀 나에게 신재평은 어떤 친구예요? 고운정, 미운정, 친구정. 이거 너무 많이 섞인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이, 인생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샌가 뒤돌아봤더니 저희처럼 오래간 팀이 별로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희 나중에 페퍼톤스 박물관 차리는 게 꿈입니다. 근데 페퍼톤스라는 팀을 되게 꾸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박물관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음악도 거기서 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예일대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뉴욕대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미국에서는 자살 생각이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고 정신적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또 몰랐어요. 네. 미국은 응급실에 정신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올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셨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병원에 일할 때 거기에서 자신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비껴가서 여기 일부가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살아계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이제 한쪽 얼굴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웃기도 쉽지 않으신데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쪽 문제, 특히 자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병원에 와주신 결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고 정말 다 간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했느냐
아니면 요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혹시 지금 그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이는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결국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와 선풀을 하고 있는 민병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아니 예전에 뵌지가 그것도 한 몇 년 됐는데 변하지 않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방송 나오셔갖고 굿모닝 에브리원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MBC 생활영어 방송을 했거든요. 그럼 한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70대가 넘으셨네요. 이재석 씨도 제가 뵌 지 오래됐는데 네네. 굉장히 젊으세요. 아유. You look so young for your age. 당신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You look so young For your age. 자, 한마디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You look so young for your age. 두 분 영어가 캘리포니아식 영어입니다. 한 분은 캘리포니아, 한 분은 뉴욕 출신이에요. 그런가요? 왜요? 왜냐하면 그 뉴욕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근데 좀 더 패기 있는 영어 같고 이건 캘리포니아는 아름다운 햇살 때문에 햇살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요. You look so young That's right. for your age. You have a beautiful English accent. Thank you. 교수님은 영어를 언제 처음 접하셨습니까? 예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호주 출신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땐 다 우리 집이 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일요일만 되면 거기 가면 그 목사님 그 부인이 가면 바나나 주죠.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주죠. 예. 그다음에 밀크 주죠. 스파게티 이런 걸 주니까 배고프니까 계속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아이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그레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하고 같이 신촌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이제 놀면서 영어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다 적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녹음을 시켰죠. 그때 녹음기가 이제 비싸서 헌 거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 걸 가지고 동시 말하기를 한 거야. 동시 말하기. 동시 말하기를 하니까 영어 발음이 좋아지고 거의 미국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죠. 교수님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영어 한마디 좀 있을까요? 제가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서 가봤는데 벽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e sun did not know how beautiful the light was until it was reflected off this building. 태양은 자신의 빛이 이 건물에 반사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의 빛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을 빛내는 것이 나를 빛내는 것이다. 그래서 악플 대신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글을 다 하셔서 상대방을 빛나게 하십시오. 바로 내가 빛납니다.